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4월 6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주간으로 1.18%, 그리고 코스닥은 3.67%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지난주와 비교를 하였을 때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반도체는 유리기판, 그리고 반도체로 이렇게 총 9종목이 묶이면서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탈락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신규로 데이터 센터 관련하여서 전선, 변압기, 발전기 사업을 하는 5종목이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관련주도 3종목이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종목씩 살펴보실 건데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SK 이터닉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SK D&D에서 인적 분할한 다음에 재상장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하여서 정책도 나오면서 이렇게 재상장도 한 SK 이터닉스가 가장 많이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YC캠이라는 종목인데요. YC캠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는데, 이번 주에 유리기판 전용 소재를 개발을 완료하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번 주에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주가 부각을 받게 된 배경으로는 삼성그룹주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AMD, 그리고 애플 등이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이렇게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필옵틱스인데요. 이 종목 또한 지난주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움직였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여러 재료들이 소식들이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엔캠인데요. 엔캠은 지난 1월, 2월에 미중 분쟁 관련하여서 이렇게 전액 사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가 이번 달에 다시 재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거의 정고점을 뚫으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새만금에서 전액 원재료인 리튬이온 생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렇게 이번 주에 부각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국제 유가도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석유 사업을 하고 있는 흥구석유가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원전선 또한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하여서 이번에는 구리가 가격이 상승하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선에 구리가 들어가니까 전선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렇게 암호화폐 채굴 증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로 들어가는 전선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도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이렇게 금요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금요일에 재부각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윗꼬리가 약 10% 정도 달았는데요. 아직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머문 상태이고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YC캠, 필옵틱스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금요일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이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IMT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금요일에 재료가 나오면서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IMT가 SK 하이닉스랑 그리고 마이크론과 함께 HBM 수율 관련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대비 약 9%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역사적 신고가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현재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전쟁 관련주로 에너지, 석유 관련주가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에이프로젠인데요. 2차 전지에서는 이렇게 미중 분쟁 관련하여서 엔캠이 부각을 받았다면 이번 주에 미중 분쟁에서 제약바이오의 교집합으로 에이프로젠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이 4천억대는 넘지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미중 분쟁 관련하여서 CDMO 사업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회사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CDMO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엔젠바이오입니다. 엔젠바이오는 현재 시총이 800억대이고 여기 보시면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러한 양수도 계약 체결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런 시총이라든지 투자 주의 종목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경계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이 금요일에 발생이 하면서 이렇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램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움직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다가 금요일에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다는 것이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시총이 아직 2천억대가 안 되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은 시총이 6천억대이고 국채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반도체를 공개할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였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약 8%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파두인데요. 파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SSD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SSD 사업을 하고 있는 파두가 이번 주에 부각을 받았었고요. 현재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들을 하나씩 깨고 있는 상태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KR모터스입니다. KR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00억대이고 이러한 이력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도 이렇게 전쟁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해운 관련주가 이렇게 전쟁 관련주로 묶이는 이유는 홍해발 물류 대란이 예전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해운 관련주도 전쟁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세명전기인데요. 이 종목도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전선, 전기 관련하여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GNC 에너지인데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관련주가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된 거는 월요일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6년간 약 135조 원을 투입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하여서 발전기, 전력, 변압기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약 8% 정도 차이가 있고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구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이구산업도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SKC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는데 이렇게 묶이는 이유는 투자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데 여기서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번 주에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52주 신고가는 찍었지만 역사적 신고가에서 약 30% 정도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스트라는 종목이고요. 시총이 500억대이고 투자 환기 종목이니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식약처 승인이 나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화요일에 부각을 받고 3일간 약 20% 정도 이렇게 하락한 것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 약 88% 정도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전선 관련하여서 이렇게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그냥 그린 파워입니다. 이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묶였는데요. 한국 제지의 땅을 매입해서 육상 풍력을 개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번 주에 약 22%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전력기기, 변압기 이러한 테마로 묶이는 종목인데 이번 주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다양한 전압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향 전력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연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큰 상승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안 되지만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는데 별다른 재료는 없었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품절주 성향을 보이는 종목들에서 대장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후에 또 재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 미노출 상태에서 품절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이 이번 주에 약 20%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월요일에 재료가 나오면서 약 상한가를 갔다가 이렇게 화수목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고점 대비 약 14%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DI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자회사가 고객사로부터 HBM용 버닝 테스터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이번 주에 부각을 받았었고요.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으로 현재 고점 대비 약 10%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재료가 미노출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등 이렇게 이름에 테크놀로지 들어간 회사들이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름 따라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한 것이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 관련하여서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약간 짝꿍 매매로 이렇게 움직인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난주랑 이번 주를 다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종목의 연속성을 보인 추세가 계속 이어졌던 종목들은 YC캠, 피롭틱스, 그리고 반도체에서 DI 이렇게 세 종목이 지난주와 이어서 이렇게 주간 탑 30에 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차트로 보았을 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SK 이터닉스 그리고 YC캠, 피롭틱스 그리고 전해 관련 엔캠 그리고 상반기에 국채과제에 참여한 반도체를 발표하고 공개할 예정인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GNC 에너지 마지막으로 DI 이렇게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도 좋고 역사적 신고가인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다음 주까지 영속성을 보일 것 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을 잘 골라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